지금 거실하고 온도차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여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최근에 세븐틴 원우님께서 키보드 굿즈를 제작을 하셔서 다 마스킹을 다 해놓으셨네요 이렇게. 네, 까먹을까봐 키압과 이름 다 적어놨고요. 지금까지 키보드에 들어간 비용이 총 어느 정도 될까요? 전국 대방자랑.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저는 데스크 테리어를 소개하는 크리에이터 키키와라고 하고요. 본업은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입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핑크 러블리 하우스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핑크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거실은 조금 평범해 보이는데 제가 자주 사용하는 작업실과 또 이쪽에 보이는 알파룸이라고 작은 방이 있는데 이 두 방은 제가 취미 생활을 하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 스타일대로 방을 꾸며놨습니다. 짠! 거실하고 지금 완전 딴판인데요 여기는? 여긴 컬러풀하죠? 지금 거실하고 온도차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여기? 여기가 제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제 작업실입니다. 제가 일을 집에서 하는 프리랜서이거든요. 여기서 관련된 편집 그리고 키보드 작업 그런 것들을 여기 메인 책상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그 건너편에 또 작은 서버 책상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취미 생활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혹시 어떤 취미가 있으신가요? 저는 키보드를 수집하고 조립하는 거를 취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어쩐지 여기 키보드가 하나, 둘, 몇 개죠 이게? 우선 이 방에만 16개 가까이 있고요. 아, 오늘은 이런 키보드를 사용하고 싶어. 그럼 이제 옷을 고르듯이 이렇게 키보드를 딱 꺼내와서 그날의 일을 딱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내가 너무 우울해서 좀 자극적인 키보드를 사용하고 싶어. 그런 기분이 들 때 자극적인 소리를 내는 그런 키보드를 꺼내서 사용하면서 또 힐링을 하고 아, 나 오늘은 좀 차분한 키보드를 쓰고 싶네. 그러면 또 바로 또 조용한 저소음 키보드를 가지고 와서 또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하루하루를 힐링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키보드의 세계에 좀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1년 반 전쯤 친구가 처음으로 키보드를 조합을 해서 선물해주고 싶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스위치, 키캡, 그리고 이 겉에 있는 키보드 내 취향대로 키보드를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구나. 그때 처음으로 키보드의 매력에 빠지게 돼서 그 이후로 이제 하나씩 사 모으고 조립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많아지게 됐어요. 제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게 바로 이 PC 본체예요. 오, 뭔가 좀 남다른데요? 제가 직접 조립을 한 PC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펜 쿨러에 그릴이 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벚꽃 모양으로. 네. 요것도 제가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다 구입을 했습니다. 배송비만 2만 원. 반짝이고 예쁜 키보드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오늘은 아무래도 저의 집을 소개시켜드리는 날이다 보니까 가장 영롱한 키보드를 꺼내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장 핑크핑크하고 영롱한 빛이 도는 이 키보드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건 그럼 어떤 것들이죠?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직접 원하는 스타일대로 꾸밀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뽀짝뽀짝한 점프 하고 네, 있는 친구들. 뽀짝뽀짝한 그림으로 이렇게 다 지정해놨습니다. 일할 때 앞에서 깡충깡충 띄워주니까 심심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눈이 호강하는 느낌. 얘네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나도 열심히 일해야겠다. 요거는 이제 아티산 키캡이라고 이렇게 키보드 키캡 중 하나예요. 네. 근데 아티산 키캡은 뭐가 다르냐면 작가님들이 하나하나씩 수작업으로 만든 오. 키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짝 금액대가 나가는 편인데 요 작은 것들이 하나가 거의 5만 원 돈. 8개니까 40만 원? 우와, 이런 또 세계가 있군요. 네, 키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이 아티산 키캡에도 발을 들이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귀여운 동물들의 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아, 그리고 사실 요거는 저희 집 강아지 소금이를 모티브로 해서 나온 키캡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키캡을 뽑고 네. 이렇게 아, 포인트로. ESC 자리에다가 다 이렇게 꽂아놨거든요. 아, 진짜네요. 아티산 키캡. 네. 여러 친구들 여기도 있고 색깔 다 맞추셔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네, 하셨네요. 보라색 맞춰서 이렇게 또 해놨어요. 심플한 거를 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맥시멀하게 뭔가 막 올라가 있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쪽은 핑크색 키보드를 모아둔 핑크색
키보드 존입니다. 이제 이쪽은 65 배열 키보드를 위주로 이렇게 전시를 해뒀고요. 65 배열이요? 네. 65 배열이 뭐예요? 보시면은 여기가 65kg로 된 키보드들을 위주로 모아놓은 곳이에요.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이 키보드가 이제 많이들 사용하시는 풀배열 104키 키보드거든요. 근데 그 위에 있는 이제 99배열 키보드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여기 없죠. 네. 이 부분이 없고 이 넘패드를 가깝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좀 편한 배열이 바로 이 텐키리스 87배열. 숫자키가 없는 거네요. 네, 여기는. 숫자키가 빠진 키보드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69 배열인 거죠? 여기서 확실히 더 축소된 65배열. 사실 키보드가 좀 작으면 작아질수록 좀 더 예뻐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거든요. 이거 한번 직접 들어보실래요? 엄청 무거워요. 한 손으로 들기 힘드실걸요? 이거 몇 킬로예요? 요게 아마 2kg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저희가 쓰는 키보드가 되게 가볍잖아요. 왜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얘는? 이 알루미늄을 키보드 덕후분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시는데 그 이유가 우선 그 재료에서 오는 안정감이 있어요. 이렇게 키보드를 쳤을 때 타건감이 훨씬 안정적이고 안에 있는 이 통울림, 플라스틱 특유의 통울림을 줄여줘요. 요거는 제가 키캡까지 해서 30만 원 돈은 들인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취미생활을 즐기는 취미 책상 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취미생활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취미생활 갖고 계세요? 제가 키보드를 조립하고 만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납땜 도구, 가끔 아주 간혹 납으로 스위치를 딱 고정시켜 놓은 키보드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다 납을 제거하고 다시 원하는 스위치를 꽂아서 이렇게 인두기로 납을 다시 고정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저도 취미 부자거든요. 레진 아트를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보면은 이런 와, 파츠들도 다 구입을 해놨고, 대박이다. 제가 포인트 키캡 제작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요거 제가 최근에 만든 키캡이에요. 레진아트로 키캡까지 만드시네요? 대박이다. 여기도 이런 것들이 있네요. 매크로 키보드라고 여기 하나하나에 원하는 키 입력 값을 넣어가지고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그냥 장식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동이 되는군요. 네, 실제 작동이 되는 키보드고 가격도 10만 원 돈이에요. 10만 원짜리 장식용. 10만 원? 되게 무겁네요, 이거? 네, 여기도 알루미늄으로 된 키보드예요. 이 키보드가 굉장히 돈이 많이 나가는 취미군요. 네, 맞아요. 디자인 값이 상당하죠. 그래도 모아놓으니까 되게 예쁘네요. 그리고 방에서 나와서 자, 이쪽 바로 알파룸이 있죠? 네, 여기는 이제 알파룸이라고 0.5로 붙은 방이거든요. 네, 열어볼게요. 짜잔. 아니, 저기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었군요. 네, 이제 여기도 본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여기를 옷방으로 사용했어요. 이제 키보드가 많이 쌓이고 정리할 공간이 조금 부족해지다 보니까 그럼 여기를 그냥 키보드를 보관하는 장소로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게 됐어요. 이 공간을 키보드한테 내어주신 거네요. 네, 그쵸. 여기는 어떤 키보드를 분리해 놓으셨어요? 이제 저기 안에 픽되어지지 않은 남은 키보드들이긴 한데 그래도 다 제가 애정하는 키보드들입니다. 아까 저기에 한 16개? 15개, 16개 있었잖아요. 여기는 몇 개 정도 있어요? 27개? 여기랑 이 집에만 44개의 키보드가 있는 거네요? 아,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네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키보드에 들어간 비용이 총 어느 정도 될까요? 못해도 500 이상은 훨씬 드리지 않았을까요? 500 훨씬 넘을 것 같은데요? 그쵸? 훨씬 넘을 것 같죠? 그럼 키보드를 고르시는 기준이 있나요? 첫 번째 기준은 뽀용뽀용한 디자인. 검정색 키보드가 하나도 없네요, 그런 거 보니까. 네, 저는 검정색을 선호하지 않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도 다 컨셉이 하나하나 다 있네요. 이런 거는 뭔가 이렇게 픽셀 모양이 있고 맞아요, 게임 같은. 여기는 햄토리? 햄스터? 키보드. 보시면 이게 치즈예요. 또. 아, 이거 너무 귀엽네요. 햄스터, 여기 치즈. 여긴 그리고 약간 사탕같이 알록달록한 거. 여기는 레고 컨셉인가요? 네, 이게 가장 독특한 키보드인 것 같아요, 여기 안에서. 너무 신기해요. 요 줄도 USB 줄도 레고로 실제 레고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안에 보면 레고로 된 키캡이에요. 요것도 30만 원 돈 주고 팔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또 패키지가 또 귀여운 것들은 위에 패키지도 맞춰서 같이 DP를. 해놨는데 보시면은 여기 되게 독특해요. 짠. 우와. 짠. 이런 이벤트가 또 있네요. 네. 퍼포먼스가. 제가 상자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아이덴티티가 다 상자에 담겨 있거든요. 여기도 꽉 찼지만 키보드 옆에 또 키보드. 이쪽은 뭔가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최근에 세븐틴 원우님께서 키보드 굿즈를 제작을 하셔서 네. 이제 출시를 하셨어요. 저도 키보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놓칠 수 없어서 바로 구입을 한 키보드입니다. 보시면 제가 아까 납땜하고 뭐 디솔더링 이런 거 한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이거 다 뜯어가지고 안에 있는 납을 제거하고 제가 좋아하는 스위치로 껴가지고 좀 더 소리를 더 도곡도곡 좀 더 옹골지게 제가 튜닝을 한 키보드예요. 보시면 여기 안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들도 다 담겨 있어요. 또 이렇게 키보드인들끼리 또 통하는 게 있나 봐요. 보면은 키보드를 되게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부품들이 있네요. 이런 부품들은 다 뭐예요? 이제 요거를 설명하면 조금 머리 아프다, 그만 듣고 싶다 이러실 수 있는데 스위치, 요 스위치 축을 직접 분해해가지고 윤활을 하는 작업을 요걸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걸 왜 해야 되는 거죠? 요 스위치들이 이렇게 눌렀을 때 가끔 잡소리라고 하나요? 좀 안 좋은 소리들이 섞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요거를 다 따가지고 안에 기름칠을 하죠. 윤활이라고 하는데 기름칠을 해서 좀 더 깨끗한 소리를 내줄 수 있게. 더 좋은 소리를 내기 네. 위해서 이 스위치가 뭐예요?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 안에 보이는 아, 요 키캡에 들어가는 요거 누르는 것들? 네, 스위치, 그걸 스위치라고 해요. 이 이렇게. 스위치에서 다양한 소리를 내주거든요. 다양한 오. 소리와 느낌을 내줘요. 이런 소리들이 다 여기서 나는 거군요. 도골도골 소리가. 맞아요. 다 마스킹을 다 해놓으셨네요, 이렇게. 네, 까먹을까봐 키압과 이름 다 적어놨고요. 이건 뭐예요, 얘네들은? 요거는 포인트 키캡. 아, 여기 이거 엉덩이네요? 네, 궁뎅이. 멜시코기 궁뎅이. 얘는 고양이 발? 느낌도! 말랑말랑하죠? 네! 고양이 발 느낌이 나요, 진짜로. 엉덩이 느낌인가요, 이건? 네, 그것도 말랑말랑. 우와! 요거는 이제 스위치별로 느낌이 다르거든요. 아, 여기 그럼 샘플 같은 거네요. 이 친구들의 네, 그쵸. 샘플? 그쵸? 한번 직접 눌러보세요. 느낌이 다 달라요. 오! 우와. 그래서 이제 피디님처럼 좀 손 힘이 약하거나 약하게 누르시는 분들은 키압을 낮은 거를 사용하면 훨씬 더 좋죠. 저 같은 경우는 좀 파워 타고 좀 세게 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밑에 있는 무거운 스위치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오, 너무 꿀팁인데요? 제가 취미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절대 무리하지 말자거든요. 근데 이 말은 저한테 늘 스스로 이제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도 취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무리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지금 빨리 사야 돼.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제 그때마다 이제 나의 소비 습관을 되돌아보면서 너무 무리해서 사지 말자. 오늘이 아니면 다음에 또 사면 되니까 그렇게 늘 다짐하고 되새기면서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너무 건강한 취미 생활인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면은 그거는 이제 건전하지 않은 취미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전국 대방자랑. 그럼 이제 공간을 한번 다 둘러봤는데요. 이렇게 공간을 좋아하시는 것들로 공간을 가득 채우셨잖아요. 이렇게 취미 용품으로 공간을 가득 채우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공간이 뽀짝뽀짝 뽀용하진 않았고요. 키보드를 하나 둘씩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예쁜 키보드에 걸맞는 방을 만들고 싶어지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데스크 테리어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고 소품들을 하나씩 모으다 보니까 방이 전체적으로 좀 뽀용뽀용해지게 됐습니다. 이 뽀용뽀용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아까부터 그 뽀용뽀용이라는 게 뭔가요? 이 뽀용뽀용이 이 말로 참 표현하기가 힘든데 뭔가 귀엽고 아기자기한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단어라서 뽀용뽀용하다라고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어쩌다가 유튜브를 운영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모아놨던 키보드 소리를 친구들한테 들려주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처음에 올리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영상이 어떻게 많은 분들께서 봐주셔가지고 구독자가 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영상을 올리게 됐어요. 저는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입문하면서 느꼈던 그런 어려운 점들을 영상으로 만들어내면서 입문자 분들도 좀 더 쉽게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영상들을 위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입문하면서 느꼈던 어려움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조금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뭐 이런 저렴한 키보드들만 모아놓고 쓰면서 무슨
키보드 수집이 취미생활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냐 뭐 이런 댓글을 다 하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저가라고 해서 나쁜 키보드, 고가라고 해서 완전 최고급 키보드,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취향, 그 취향껏 구입을 하면은 그게 가장 베스트인 키보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공간을 한번 싹 뜯어 고친다면 해보고 싶은 컨셉 있으세요? 저는 그럼 오히려 완전 반대로 색을 싹 빼고 올 화이트로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절대 검정이라고는 안 합니다. 검정은 싫어요. 색이 전혀 없는 화이트 톤으로 한번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의 자랑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 집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해 있고요. 사람 1명과 강아지 1마리, 그리고 도합 44대의 키보드가 있는 게 자랑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의 기억에 남았던 자랑은 무엇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놀러 오겠습니다. 안녕! 아, 그리고 키보드 중에서 이런 키보드도 있어요. 각인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오! 이건 뭘 보고 쳐야 무각 되죠? 키보드입니다. 이제 이거는 나의 감에 의존해서 쳐야 돼요. 전혀 각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글은 다 외웠는데 영어를 조금 못 외워가지고 좀 더듬더듬 거리는 편이에요.